안녕하세요. 저는 광명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유성이고요. 오늘 경우의 수 문제풀이 할 건데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00원짜리 동전이 3개, 100원짜리 동전이 4개,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다.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지금 상황이 500원짜리 있고요. 3개가 있네요. 3개 곱하기 3.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50원짜리가 2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0원짜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하지 않은 것, 즉 0개를 선택하는 거, 1개, 2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5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4가지 상황이 돼요. 자, 100원짜리는 4개가 있으니까 0개 선택하는 거 1개, 2개, 3개,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총 5가지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다음 5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0개, 1개, 2개에서 총 3가지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4와 5와 3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500원짜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100원짜리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돼서 4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는데, 자,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500원도 선택하지 않고 100원도 선택하지 않고 50원도 선택하지 않는 이 한 경우를 제외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 빼기 1인가요? 총 5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이에요.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다.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상황은 이렇죠? 장미가 현재 8송이가 있네요. 그리고 카네이션이 총 6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백합이 총 8송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꽃병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 2개. 이걸 A 꽃병이라고 하고 이걸 B 꽃병이라고 했을 때 A 꽃병에 일단 한 개를 꼽아야 돼요. 그러면 A 꽃병에 한 가지 종류를 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장미를 꼽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꼽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백합을 꼽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장미를 꼽았다면 B에는 장미를 꼽을 수 없기 때문에 카네이션과 백합만 꼽을 수 있는데 총 9송이를 꼽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보면 백합을 8송이 꼽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1송이 꼽는 경우, 카네이션을 2송이 꼽고 백합을 7개 꼽는 경우, 그 다음에 카네이션 3개, 백합 6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카네이션이 6개까지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백합 2개를 2개가 아니죠. 2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를 꼽는 경우,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1부터 6까지 가고 있으니까 총 6가지의 상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A에다가 이제 카네이션을 꼽았을 때에는 B에다가는 장미와 백합을 꼽아야 되는데 8송이씩 있기 때문에 총 9송이를 꼽아야 되니까 0, 9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고요. 8송이씩 밖에 없으니까 1송이, 8송이, 2송이, 7송이, 3송이, 6송이 이렇게 또 쭉 가서 이 친구는 이제 8송이, 8송이 있으니까 8송이, 그러니까 장미 8송이, 백합 1송이, 여기까지 갈 수가 있네요. 1부터 8까지 늘어나니까 총 8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백합을 꼽았어. 백합을 꼽았으면 남은 이제 장미 8송이와 카네이션 6송인데, 장미 8송이와 카네이션 6송이의 상황은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카네이션과 백합의 요 경우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미를 꼽는 순간 A의 카네이션과 백합을 꽂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6가지, 8가지, 6가지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다 더해줘야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 더하기 8 더하기 6이 되어가지고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A, B, C, D, E, F, G, H의 8개의 꼭지점 중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점 하나를 선택해요. 저 A를 선택해 볼게요. 이거 너무 두껍다. 자, A를 선택해 볼게요. A. 이 A를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이 몇 개인지를 따져볼 거예요. 그러면 이 A에서 이렇게 E로 가고, E에서 이렇게 G로 가고, 또 A에서 G로 이렇게 가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일 거예요. 얘랑 얘는 각 면의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정삼각형일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점을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삼각형이 요거 하나뿐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A가 이쪽에서 C로 이렇게 간 다음에 C에서 이렇게 E로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E로 가는 요 삼각형도 정삼각형일 거고요. 그리고 A에서 또 C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이번엔 G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G로 가는 요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일 거예요. 전부 다 각 면의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즉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점이 8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8개의 점을 기준으로 3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3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만약에 내가 요번에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쪽에 그려진 이 파란색 정삼각형도 만들어지니까 A에서 A를 기준으로 그렸을 때도 그려지고 2를 기준으로 그렸을 때도 그려지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C를 기준으로 그렸을 때도 지금 그려진 이 정삼각형은 또 그려질 겁니다. 즉 중복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되는 걸 없이 세워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하게 8 곱하기 3만 하게 되면 이렇게 3번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만큼을 나눠주는 것이 정확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니까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문제예요. 부등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이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 0은 안 됩니다. 자, 모든 순서쌍이 x1, y1, z1 해가지고 xn, yn, zn까지 간다고 하네요. 이때 t라는 숫자를 x1부터 zn까지 그냥 나오는 숫자를 다 곱하라는 얘기네요. 이라고 할 때 t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 비슷한 문제의 경우의 수는 이미 교과서에서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이하라고 하니까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와 1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양의 정수 3개를 더해서 2와 1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고 5, 4, 3 요 3가지에 대해서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자, 따질 때는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3이 나오면 5가 되죠. 그럼 이 3이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1, 3, 1도 가능할 거고요. 3, 1, 1도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1, 2, 2도 가능하죠. 그럼 이 1이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2, 1, 2도 가능하고요. 2, 2, 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거는 총 이렇게 6개가 있네요. 자, 4가 되는 거는 1, 2가 가능한데 요 2가 또 한 칸씩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1, 2,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1, 1이 돼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3이 되는 건 1, 1, 1밖에 없죠. 양의 정수로는.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든 113, 131, 312 요 모든 것들을 다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를 지금 죄다 곱한 숫자가 t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은 곱할 필요가 없죠. 1은 곱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럼 이제 2가 몇 개인지만 세어려보고 3이 몇 개인지만 세어려보면 되겠습니다. 4는 없네요. 그럼 2,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으니까
2가 총 9개가 있어서 2의 9승이 될 거고요. 9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은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돼서 t라는 숫자는 2의 9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미 소인수분해까지 돼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편하죠?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는 거. 그럼 9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10 곱하기 4니까 40개의 약수를 가진 숫자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에요. 집합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 x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절대값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1이고요. x가 0보다 큰 숫자면 fx도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이게 그대로 이렇게 가는 함수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f라는 함수가 되네요. 조금 내릴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절대가 조건을 살펴보면 가조건. 자, 절대값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1이 된다라는 건 절대값을 벗겨보면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1일 수도 있고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숫자들만 따져보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이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가와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거죠? 요것도 쓸까요? f1과 f2와 f3도 그럼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까? 먼저 이 fx라는 녀석이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fx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x가 0보다 크니까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니까 1, 2, 3밖에 안 돼요. 자, 그럼 fx가 1이 된다고 하면은 자, 요게 1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1. 그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0이어야 돼요. 0. 그리고 요게 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가 fx는 마이너스 fx는 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지 않죠. 따라서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결정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x가 2래요. 치우고 요게 2래요. 요게 2. 그럼 여기가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은 모두 원소이기 때문에 x의 원소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다는 못 써요. 그죠? 하나의 원소가 두 개의 함수값에다 화살표 쏠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쏘는 겁니다. 자, 다음에 fx가 3이래요. 이 친구가 3이래요. 그러면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여기가 만약 3이면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4여야 되네요. 근데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로 x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황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x가 될 수 있는 건
1과 2와 3입니다. 즉 1은 얘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요 x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느냐, 1, 2, 3 중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상황이 나오고요. 한 가지 상황.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한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x가 1일 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얘 해서 총 네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2도 마찬가지야. 2가 여기에 들어가면 또 한 가지 상황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면 또 한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2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네 가지 상황이 나와요. 3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F의 1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네 가지, F의 2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네 가지, F의 3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네 가지인데 중요한 건 1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2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1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2가 꼭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는 함수값만 가지면 되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3도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전부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1, 2, 3을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을 넣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자 f의 1은 1이 되기 때문에 1은 이렇게 대응될 거예요. 그죠? 대신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f의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2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2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f의 2는 2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제 2가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마이너스 1로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3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f의 3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면 돼요. 또 1로. 근데 여기에 또 3이 들어가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거든. f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또 일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 이거 함수 맞잖아요. 화살표 한 개씩 쐈고 안 쏘네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과 2와 3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황이 나오는데 F1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네 가지, F2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네 가지, F3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곱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서 총 64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문제 정도 풀어봤어요.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는 프린트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러가도록 할게요. 빠이빠이.